합산반납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반납금이란 퇴직 당시에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일시납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가 가산되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는 형별 등에 의한 급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별 등에 의한 급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에는 형벌에 의한 급여 제한을 받지 않은 급여를 기준으로 반납금을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제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 급여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반납 대상이 되지 않고 재직기간 역시 합산기간으로 연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1년 9월 30일 이전에 임용되어 계속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가산금도 반납하여야 하며 이 퇴직급여 가산금을 반납하게 되면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에도 가산이 됩니다. 즉 1985년 1월 1일부터 1991년 9월 30일 사이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가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퇴직하고 91년 10월 1일 이후에 임용되어 계속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합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급여 가산금은 반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재직기간에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합산 반납금 가산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지급 결정한 날의 다음 달부터 합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까지 연월수에 의해서 연단위 복리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단위 복리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연단위 복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 산정에 가산이 되는 이자율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달까지 매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은행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으로 반납을 하지만 합산 반납금으로 반납하지 아니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그리고 1991년 10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가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은 반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 반납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반납금의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하고 분할 납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 납부의 경우 납부 기간은 합산 승인월의 다음 달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 반납금 납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신청이 2012년 7월 10일 날 이루어졌고 합산 승인이 2012년 7월 12일 날 승인이 났다고 하면은 합산 반납금의 납부 기간은 2012년 8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 말일이 만약에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납부의 경우 합산 반납금 납부하는 방법은 합산 승인 시 통보해 드린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납부 방법은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거나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기여금 개인 납부 안내를 참조하여 납부하시면 되는데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산 반납금 일시 납부액 납부기간 도래 전이나 또는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이 되며 재직기간은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에는 기관명, 성명, 주민번호, 기여금 종류, 납부금액,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를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기여금 납부서를 다운받아서 기관명이나 성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시고 기여금 종류, 이때 기여금 종류는 합산 반납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납부금액과 납부일자를 기재해서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합산 승인 결정서 및 기여금 납부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승인된 금액에 따라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재직정보, 재직기간 합산 사병 승인 내역 확인 및 승인 내역서 출력에 가서 출력하시면은 승인 내역서와 기여금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방법은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는 일시 납부액에 분할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고 분할 납부의 횟수를 균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산 인정 기간에 따라 정해진 분할 납부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봉급 지급 시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은 납부기간 첫 해부터 최종월의 전월까지는 같은 금액이지만은 최종월은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분할 납부 횟수는 합산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합산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매월 보수 지급 시 봉급에서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고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합산 승인 내역서에 기재된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과 납부 기간을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등록해서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합산 반납금은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에 수록해가지고 공단으로 매월 통보하여야 합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를 다운받아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여금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일자를 기재해서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여금 개인 납부 안내를 참고해서 인터넷 등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봉급에서 원천 공제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봉급액보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이 많아 원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공무원 본인이 봉급에서 공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봉급에서 원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 방법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승인 내역에 보면은 합산 승인이 2012년 6월에 분할 납부 횟수 24회, 합산 인정기간 6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고 납부 횟수는 24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 금액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 달까지는 25만 5,500원이 되고 2014년 6월은 25만 5,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월이 다른 것은 분할 납부 금액을 산정 시 원단위 금액이 최종월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할 납부하던 사람이 2013년 1월 달에 정기예금 금리가 4%보다 2%포인트 높아지거나 또는 2%포인트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를 다시 산정해서 해당 기간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 재산정은 연동금리라고 하는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합산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 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매년 1월 1일 기준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이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높아진 이자율을 적용해서 향후 납부할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재산정해서 해당 기간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반대로 2%포인트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향후에 납부할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낮춰가지고 해당 기간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매년 1월 초에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재산정해서 변동된 분할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소속 기관에서는 이 명단을 보고서 인사급여 시스템에 분할 납부액, 납부기간을 수정해서 변동된 합산 반납금으로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매년 1월부터 최종월의 전월까지는 분할 납부액이 동일하고 납부기간의 최종월은 분할 납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산 신청에서부터 합산 반납금 납부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이 합산 신청을 합니다. 합산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은 이 신청한 합산 내역서를 접수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접수된 내역을 기초로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경력을 조회 요청합니다. 조회한 경력이 회신이 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합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합산 심사 후 합산 반납금 그리고 납부기간 등을 산정을 해서 통합고객정보 시스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영된 시스템에 의해서 해당 기간으로 승인 내역서와 각종 승인 결정서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속 기관에서는 이 통보된 승인 내역서 그리고 일시 납부자의 기여금 납부서를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문서로서 접수를 한 다음에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 납부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합산 반납금 납부액 및 납부기간을 등록해서 봉급 지급 시 원천 징수를 하고 승인 내역서와 기여금 납부서 일시 납부자용은 본인에게 전달하여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 반납금 납부한 내역서는 매달 소속 기관에서 합산 반납금 원천 징수한 사항을 기여금 납부 내역 자료에 수록해가지고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